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이제 경매로 조정받을 수 있는 이 부동산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2024년 임의경매 물량이 14만 건,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라고 하는데 왜 2010년이라고 얘기할까요? 2010년쯤이 하우스포어 사태가 있었던 시절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하우스포어 시기 때 있었던 되게 경매 물량이 많았던 시기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.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부동산 가격의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.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 갖는 거 말고 먹고 사는 생활에 좀 더 집중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속수무책으로 2025년에서 2029년 대략 한 5년가량은 계속 내려갈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 동안에 급매가 됐건 경매가 됐건 아니면 뭐 다른 방식 뭐가 되었건 간에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따져본 다음에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거죠. 너무 조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. 분양을 받아도 되고요. 할인 분양. 그리고 급매를 사도 되고 경매로 사도 되고, 대신 이제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라. 원래 사람들은 버스가 가면 그 다음 버스가 안 올까봐 조바심 내고 이번 버스를 꼭 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. 근데 한번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건은 여기저기에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언제가 집을 살 적당한 시기일까? 서울 기준의 주택구입 부담지수 85, 90, 95일 때를 하나로 보고 있고, 또 하나는 저기 어느 지역에 뭐 신도시 이제 삽든다, 공공 분양한다, 되게 경매가가 분양가가 싸대,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가 또 살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별로 안 나서 흔히 얘기하는 뭐 갭 투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역전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. 어느 지역에 뭐 아파트가 4억에 팔렸는데 전세가가 4억 1천이래. 전세가 4억인데 매매가가 3억 9천이래. 3억 8천이래. 이런 뉴스가 나온다. 그러면 그때가 집을 살 시기다라는 겁니다. 그런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 역전될 때, 그런데 뉴스에도 나왔다 이러면 더더욱더 살 시기다라고 보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이 경매 시장에도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때, 경매 시장에도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,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은 더 이상 주거의 수단이지 투기 수단이 못 된다. 집을 꼭 거주하는 목적으로 사는 거지, 집을 사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정신 나간 놈이다, 뭐 이런 얘기 나올 때, 그럴 때가 아마 집을 살 시기인 것 같습니다. 2014년만 해도요, 누군가에게 신혼부부들 결혼할 때 이왕이면 조금 무리해가지고 집을 사서 이 신혼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얘기하면 신혼부부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. 장난치냐고. 지금 이 시국에 집을 사라고 나보고 망하라고 그러는 거냐, 이렇게 얘기하던 때가 있습니다. 그런 얘기 나올 때 그때가 뭐다? 집을 살 시기다. 왜냐? 사람들은 부화내동하거든요.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프리미엄으로 P가 2억 붙었대, 3억 붙었대, 팔아야겠어, 뭐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살 시기가 아니고 되려 가만히 있어야 되는, 내기에도 그 정도가 얘기가 들어올 때면 뭐라 그럽니까? 펌프질하고 조장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게 정말 많이 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.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, 그런 기대, 그런 욕심을 아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이 말인즉슨 지금은 집을 살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. 지금은 이제 이 부동산 침체기 초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을 지켜볼 시기다라는 거죠. 서두르지 마라, 조급해하지 마라, 천천히 두고 보고 기다려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, 우리의 세상이 많이 어렵죠. 많이 힘듭니다. 근데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하면 이 의욕이 떨어진다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 두고 보자고요. 지금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. 저기 대기업들이 인력을 20% 30% 줄인다. 되게 섬뜩하죠. 되게 놀랍죠. 근데
대기업들이 그 정도 줄이면 다른 기업들은요, 하청기업이나 중견기업은요,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런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벌어진다라는 거. 부동산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30% 40% 무서울 정도로 내려간다라고 보면 맞고요. 앞으로 더더욱더 그런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될 겁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고, 좀 더 신중해야 되고, 함부로 여행을 바라면 안 되고, 내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, 견딜 수 있을지, 그 감안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, 그러한 것들을 다 따져보고 그러고 난 이후에 결정하는 게 맞겠습니다.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마라, 함부로 서두르지 마라, 천천히 결정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따져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함부로 서두르고 함부로 까불어 댔다간 인생 끝장난다라는 겁니다. 자신의 능력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그로 인한 충격에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살아가는 게 꽤 무섭다라는, 더욱더 정신 차리고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신중해야 되고 좀 더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. 함부로 까불어대고 함부로 욕심 부리면 내 인생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. 천천히 움직이고 심사숙고하고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렇게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? 원하는 자산을, 알짜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 더 기다려보자, 더 마음을 굳게 먹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많은 것들을 아마 가져다 줄 겁니다. 욕심부리거나 서두르거나 까불어대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먹고 움직여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현실 세계,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, 이러한 것들을 잘 좀 헤아려야겠죠. 신중하게 천천히 내다보고 기다리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마음먹고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보자고. 지금의 이 시대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아니면 빼앗아갈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?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.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잘 먹어보고 천천히 잘 좀 앞으로 나아가 보자고.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천천히 움직이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, 소화할 수 있다, 책임질 수 있다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런 인내심과 끈기가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